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에 대해서 많은 비판을 해왔던 이 4명의 의원들, 원칙과 상식의 이 윤영찬, 이원욱, 그리고 김종민과 조홍천 의원, 내일 탈당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이재명 쪽에 그동안 당의 변화, 말하자면 통합 비대위를 만들어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그런데 그 시한이 바로 내일이다. 이러면 우리는 내일 또다시 기자회견을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은 지금 거기에 전혀 미동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차피 자기가 살 길은 친 이재명 당을 만들어가지고 재판 지연시켜가지고 다음 총선에서 본인도 나오고 그렇게 해서 이긴 다음에 다음 대선에서 출마해서 이긴다 이런데 총선에서 어떻게 이길 것인가? 그게 이제 꼼수가 아닌가 여러 가지 선전선동 또는 부정선거 의혹 뭐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재명은 지금 뭐 원칙과 상식이다 누구 뭐 중도다 이거 합리적인 대안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오로지 이낙연이 말한 것처럼 44%가 전과자들로 모인 당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조폭 내지는 이 범죄 이런 수법을 써서 상대방을 압박하고 밀어제치고 또 일방적으로 통과시켜버리고 이렇게 해서 그야말로 정치를 폭력 수준으로 이끌고 나가겠다 하는 그런 의지로 읽혀지는 대목들입니다. 그러니까 본인도 지금 갑자기 뭐 테러를 당했다라고 해서 병원에 들어 누워가지고 지금도 안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하면서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건 순전하게 재판 지연을 노리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래서 오늘 더불어민주당의 조응천 의원은 이 SBS 라디오에 출연해서 이재명 대표에게 하루의 시간이 남았다. 그 시간에 우리의 요구에 답을 주지 않으면 국회 기자회견장인 소통관에 설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홍천 의원은 민주당에 끝까지 결단을 요구했는데 우리가 답을 못 들으면 방법이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럼 탈당인가 하고 이 진행자가 물어보니까 예 라고 대답했습니다. 탈당.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탈당에 대해서는 뭔가 좀 이렇게 거리를 두고 있었는데 이제 탈당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조응천 의원은 기호 3, 4, 5, 6번은 별 시너지 효과가 없다. 말하자면은 정당이 뭐 계속 늘어나가지고 뭐 1, 2번 다음에 3, 4, 5번 이렇게 군소 정당이 많이 만들어진 건 효과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3지대 세력이 연합해서 빅텐트가 만들어져야 한다. 국민이 마음 편하게 기표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낙연과 이준석의 신당 창당에 대해서 이 제3지대가 있는데 여기와 연대할 것이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가능성을 열어놓은 겁니다. 이 원칙과 상식 이 4명은 전날에 논의를 거쳐가지고 자신들의 거취와 관련해서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동안 이재명에게 대표적 사퇴를 전제로 통합 비대위를 구성하라 이렇게 요구했는데 이재명이 미동도 꼼짝도 하지 않고 있다. 그러니까 뭐 그동안 이준석도 자기가 뭐 대구 지역에서 뭐 창당한다. 국회의원 한 20명 모일 거다. 이 큰 소리 치는데 이준석도 갈 데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낙연이니까 이준석 보고 손짓을 하고 있습니다. 와라. 그러니까 이준석도 뭐 거기도 연대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서 못 만날까 그러니까 만남을 피할 수 없다. 피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상 이준석도 갈 데가 없는 겁니다. 현역 의원들이 나서지 않고 있고, 이 허은하 의원도 탈당했으니까 이제 국회의장 떨어지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 가 있는 사람들은 지금 현역 의원들이 아니라 전 의원들, 왔다 갔다 한 사람들, 이 당, 저 당, 이준석과 함께 하겠다는 사람들 살펴보니까 되게 당을 4번, 5번 옮긴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하고 지금 이낙연하고 그리고 여기 나갈 예정인 이 원칙과 상식 4명 이렇게 합쳐지지 않을까. 그러면 지난번에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여기에 이준석이 탈당하면 어디에 더 많은 지지를 해주나 하니까 이 민주당에서 지지를 더 많이 해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준석이 탈당을 하면은 민주당에 더 많은 타격이 올 것이다. 그래서 이준석과 이낙연이 붙고 원칙과 상식 현역 의원들이 같이 붙으면 그야말로 민주당이 분당이 되는 거고 그 사이에 이준석이가 꼭 말하자면은 사이 끼이는 그런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이준석은 지금 거기에 있는 사람들도 김웅도 탈당하지 않고 본인은 불출마하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김웅도. 그러니까 이준석에게 같이 가는 사람들은 지금 보니까 허은하, 천하람, 이긴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준석계로 분리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세력이 있는 게 아니라 이미 이준석계로 함께 있던 사람들이 같이 가는 거다 하는 거고 거기에 국회의원인 사람은 허은하밖에 없는데 허은하가 비례대표인데 탈당하는 순간 국회의원직이 없어지니까 그 국회의원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낙연 쪽에는 지금 원칙과 상식 4사람이 많이 오게 된다면 거기에 새롭게 지금 공천을 받기 어려운 사람들 여기 지금 이낙연계가 움직이고 있는데 힘이 받을 수 있는 것은 거기에 비명계 자리에 이재명의 핵심 세력들이 들어와서 자리를 꽂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낙하산.
자객 공천.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빠져나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 이낙연계는 국회의원이 더 많이 몰릴 수가 있고, 그래서 이낙연은 호남을 기반으로 한 정당, 호남을 기반으로 해도 전국 지역을 지향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상민 의원은 아예 국민의힘에 들어와 버렸고, 나머지 네 사람 포함해서 또 다른 비명계가 오는데 충분하게 원내 교섭단체를 이룰 것이다. 원내 교섭단체가 20명이니까 원내 교섭단체는 이제 의사 일정을 할 때도 거기 협의를 해야 됩니다. 의무적으로. 19명 넘어서 20명이 되면. 자, 그렇게 지금 창당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여기는 민주당 세력들이다. 그러니까 이준석의 이 색깔도 보면은 민주당이다. 이 이준석도 지금 정당을 내버린 거 5번 옮겼습니다. 왔다 갔다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한 군데 정착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철새처럼 왔다 갔다 하면서 본인의 색채가 어디냐 보니까 민주당이더라. 이번에 정강정책 1호를 내청부터 그것도 지금 민주당에서 지금 방송법을 통과시켰는데 그걸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했습니다. 이 방송법을 통과시키라 주장하고 있어요. 거기 정강정책 1호입니다. 그 이야기는 앞으로 공영방송, KBS와 MBC, EBS 같은 공영방송 사장은 이제 정권 교체와 관계없이 좌파, 즉 민노총 산하의 언론 노조로 보이는 이런 사람들이 계속 사장을 할 수 있는 그런 법이다. 그러니까 어제 이 민노총 산하의 언론 노조가 이 이준석의 이런 정강정책은 굉장히 진보된 것이다. 높게 평가를 했습니다. 민노총 산하의 언론 노조가. 이런 걸 보면은 이준석의 색깔이 어딘지 잘 드러나는 대목이고, 어쨌든 지금 이낙연과 원칙과 상식 합쳐질 걸로 보이고, 거기다가 이준석까지 이렇게 해서 뭔가 제3지대 열릴 것 같으면 가장 타격이 많이 입을 사람은 이재명 정당. 저건 민주당도 아니고 이재명 정당. 범죄자들이 많이 모여있다는 이재명 정당. 거기서 상당 부분 빠져나오면은 사실상 범죄자들만 우글우글 남아있지 않을까. 이재명하고.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에서 상당 부분 명분 있는 사람들 나와가지고 새로운 정당을 만들면, 그래서 국민의힘과 제3지대와 이재명 정당 이렇게 나서 사실상 이재명 민주당이 분열되고 이렇게 갈 상황이 아닐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자신의 정당 국민의힘을 계속 외연을 확대해가지고 그래서 지금 중도 외연 확장하면서 파일을 키우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총선에 승리를 해야만 그 다음에 뭐 윤석열 정부가 강하게 드라이브를 하든 또는 문재인 정부의 과거를 청산하든 이재명을 구속시키고 문재인을 구속시키든 그 힘이 바로 거기서 나온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은 정치적으로 대단히 낮은 자세로 이렇게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로키로. 그동안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민주당과 싸워서 강력하게 대받아치고 싸움당 모습을 변신해가지고 아주 얌전하고 온순한 모양으로 가면서 다 포용하는 모양도 이게 굉장히 정치적으로 큰 변신을 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되면, 조응천 등 해서 4명이 탈당해서 이낙연하고 뭉치게 되면 그야말로 지금 이번 선거는 이재명 정당은 쪼그라들고, 그러니까 이 신당 창당을 추진하고 있는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가 민주당의 44%가 전과자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충격적인 겁니다. 자, 거의 절반 정도가 전과자니까 여기가 바로 범죄당이구나. 범죄자들이 모여서 패거리를 이룬 그런 정당이구나. 뭐 정당이 아니라 범죄 집단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자, 그러니 당 대표부터 시작해서 밑에까지 줄줄이 지금 뭐 범죄적 행위를 하거나 또는 범죄와 관련된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 또 그런 사람들도 공천을 받으려고 오는 사람들. 최근에 이재명부터 범죄 전과 사범에다가 지금 수사받고 있거나 재판받고 있는 걸 다 합치면 얼마나 많이 될까? 이런 자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야기하고 국민의 민생을 이야기하고 나라의 장래를 이야기한다는 자체부터 넌센스입니다. 기회가 나면, 틈만 나면 개인 이익을 위해서, 부정부패를 위해서 모든 촉각을 곤두세워가지고 그래서 이 비리를 저지르었던 자들로 보이는데, 이런 자들이 나서서 국회를 일방적으로 밀고 있고 국회를 통과시키고 자 이렇게 장악하고 있고 자기들 안에서 반대하는 사람을 좌표를 찍어가지고 공격하고 저격하고 있고, 이건 국회가 아니라 그야말로 전쟁터다. 범죄 집단들이 이르고 만들고 있는 범죄 현장이 아닐까 싶을 정도입니다. 이낙연 전 대표는 민주당 전체 의원이 167명 중에서 68명이 전과자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44%가 전과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주 높은 비율이다. 다른 정당보다도 훨씬 높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랬던 적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지금 이낙연 전 대표가 민주당 167명의 의원들을 다 분석한 걸로 보입니다. 그 중에 68명이 전과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을 함부로 하고 행동도 엉터리로 하고 그러니까 이 법무부 장관이 오면은 그저 공격하고 그래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아직 검찰을 무서워하는 사람은 범죄자밖에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딱 맞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검찰을 계속해서 공격하고 저격하고 그 앞에 지금 조국이나 민주당 당원은 민주당의 국회는 아니지만 조국이나 최강욱이나 황우나 뭐 이 김남국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검찰을 공격하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공통된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들은 전부 다 범죄를 저지른 자거나 또는 범죄 의혹과 관련해서 수사를 받거나 받아야 될 사람들. 그러니까 모두가 나서가지고 검찰을 공격하고 이렇게 저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낙연 전 대표가 보더라도 여기는 44%가 범죄 전과자다. 자, 이 전과자들이 모여있는 집단, 거기서 무슨 미래를 이야기하고 민생을 이야기하고 대한민국의 청사진을 이야기할까? 자, 그저 틈만 나면은 이거 어떻게 꼼수로 밀고 나가고 어떻게 하면 해먹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건 아닐까? 그게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모든 수를 내놓는 게 보면 뒤집어 씌우고 상대방에게 몰아씌우고 상대방 탓을 하고 모른다 딱 잡아 떼버리고 사법 방해하고 자 그러니까 너무나 이 명징하게 드러난 것은 바로 이게 범죄 정당이라고 하는 이 44% 되면 인도 되면 범죄 정당이라는 말이 맞지 않을까? 그러니까 여기는 자 이 구치소에 갈 사람들 감옥에 갈 사람들이 여기 안에 앉아가지고 지금 큰 소리 치고 있고 배지 달고 있고 갑질을 하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이낙연 전 총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동안 민주당이 여러 어려움이 겪었지만 다양성과 당내 민주주의라는 면역 체계가 작동했기 때문에 어려움을 극복하고 새로운 길을 찾아왔는데 지금은 그게 다 고장난 상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굉장히 심각한 병적 상태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재명을 바로 직격하고 이재명 같은 사람 몰려들고 있습니다. 거기 지금 공천 받겠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는 지금 뭐 과거에 고문치사, 징역 5년을 선고받은 고문치사한 사람들, 또 보복 운전했던 사람들, 온갖 사람들이 다 와가지고 뭐 방화한 사람도 있고 강도한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 지금 몰려들고 만들고 있는 정당이 민주당이다. 정말 충격적입니다. 자, 그러니, 자, 이 민주당을 상대로 해서 싸우려고 하면은, 그냥 여기서는 국민의힘은 얌전하고 점잖고 스마트한 것 가지고는 안 된다. 저들의 범죄 혐의를 너무나 잘 알고 그들의 핵심을 찝어가지고 공격하고 때리고 할 사람들이 필요하다. 자, 그래서 지금 저기와 여기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너무나 다른 언어를 쓰고 있다. 두 상대가 만나지만 여기는 국민의힘은 한국어를 쓰고 있다면 저거는 러시아 내지는 저 중국어를 쓰고 있어가지고 중간에 대화가 안 되는 겁니다. 통역이 있어도 거의 소통이 잘 안 될 정도다. 그 정도로 엉뚱한 생각을 갖고 있다. 자, 지금도 운동권 생각을 갖고 있어가지고 계속해서 송영길 같은 경우는 자 법무부 장관 보고 건방진 놈, 어린 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말 안 하고 나는 진술을 거부한다. 이재명도 검찰 조사를 받고 난 뒤에 날인도 거부하고 재판 지연받고 지연하고 이러니까 이들은 대한민국의 기본적인 사법 시스템 가지고는 다스릴 수 없는 아주 극악한 사람들이 아닐까. 그러니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재명 보고 자범이 아니라 중범죄자다 했어요. 중범죄자. 중범죄자를 다룰 때는 아주 엄하게 다뤄야 됩니다. 엄하게. 이게 지금 민주당을 다루어야 하는 이유가 지금 이낙연 전 총리가 44%가 범죄자다 이렇게 전과자다 하는 걸 보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거기다가 이런 전과자가 많으니까 계속 전과자들이 지금 공천 받으려고 몰려들고 있다 하는 것을 보면 정말 충격적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낙연 전 총리는 대한민국을 살리려면 철옹성처럼 견고한 양당 독점 정치 구도를 깨야 한다. 자, 양당 독점 정치가 아니라 지금 이미 운동권 정치를 깨야 됩니다. 운동권. 지금 운동권이 1970년, 80년대 벌써 몇십 년 지났는데 아직도 그걸 우려먹고 있고 운동권이 민주화 운동했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국회의원, 송영길만 해도 국회의원 4번, 5번 하고 시장 1번 해먹고 자, 평생 그걸 우려먹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범죄, 돈봉투 돌리고 뇌물 받고 정치자금 받고 이런 사람들이 대한민국 정치를 이야기하니까 우리 정치가, 우리 사회가 얼마나 팍팍해지고 우리 공동체가 그야말로 전쟁터 같다. 만인에 의한 투쟁. 이게 지금 대한민국 되어버렸습니다. 자, 이재명 같은 사람이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데 그걸 안 받으려고 온갖 꼼수를 부리고 있고 거기다가 지금 뭐 테러를 당했다고 하는데 이거 그냥 지금 좀 퇴원해서 나올 만한데 그게 아니라 중병이다.
그러면서 계속 병원에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그 재판을 담당했던 사람은 석연치 않게 사표를 냈다고 하니까 자, 이 모든가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가지고 이재명을 계속해서 재판 안 받게 하고 그래서 총선에 나오고 다음에 대선에 당선시키려고 하는구나. 자, 이게 전부 다 범죄적 시각으로 보면 다 이해되는 겁니다. 아, 범죄자들이 나서서 이렇게 만들고 있구나. 그러니 지금 이 대한민국 이 상황에서 뭐 여기다가 공정하고도 뭐 법치 어떻고 이 이야기는 안 된다는 겁니다. 법을 갖고 있는 법을 집행하는 국민의힘은 강력하게 집행해야 됩니다. 범죄자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은 검사가 무서운 게 아니라 검사가 강력한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권한이 강력하기 때문에 검사 개인은 그야말로 자기 쪼무레기보다 못합니다. 한 방 치면 나가 떨어지는데 그런데 거기는 공권력이라고 있어요. 공권력. 국가 권력은 합법화된 폭력입니다. 합법화된 폭력. 그래서 그들을 과감하게 다뤄야 되는데 이거 뭐 범죄자들이 그런데 법을 공부해 놓으니까 이 범죄자들이 법을 공부해 놓으니까 법꼬라지처럼 요렇게 피하고 저렇게 피하고 요렇게 이용해 먹고 거기에 강력하게 밀어나가야 되는데 그게 아쉽다는 겁니다. 강력하게. 지금까지 검찰과 경찰이 수사를 했지만 그러나 검찰이 뭐 이 이재명에게 싹싹 빌고 있는 듯한 아직도 이재명 한 사람을 잡아넣지 못하고 있다는 것. 아직도 지난 5년 동안 문재인 세력들이 대한민국을 파괴하고 온갖 농락을 다 벌였는데 그 제도 심판을 못했다는 거. 이렇게 막강한 국가 권력을 줬는데 윤석열 정부가 그거 못하고 있다는 것은 그건 윤석열 정부의 책임이지 이재명이나 문재인의 책임이 아닌 겁니다. 자, 그래서 국가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유무형의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언론도 정상화시키고 사법부도 정상화시키고 그거 규정대로 규칙대로 투명하게 법대로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권력은 투명하거나 법대로 하는 게 아니라 권력은 그야말로 권력을 쓰는 사람들의 의지에 따라서 이 모양 저 모양 나타나는 겁니다. 그게 힘입니다. 자, 야당에 대표했던 사람도 이 정과자들이 모이는 정당으로 했는데 자, 그래서 지금 여기에 윤석열 정부는 강력한 법 집행을 통해서 지금 이 정치 구도를 깨고 새롭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데 지금 국민들에게 표를 달라고 하니까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뭐 중도 그리고 이 착한 선생님처럼 공자 말씀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되겠나 하는 오해도 있습니다. 자, 지금 범죄와의 전쟁 바로 이재명 정당과의 전쟁을 범죄와의 전쟁이라고 하지 않을까 보다 강력하게 밀고 나가야 대한민국 법치가 서고